자, 교재 296페이지 볼게요. 자, 교재 296페이지에서 자, 우리가 면부책 판단하는데 봐보시면 일단 여기 소에서 한우, 유구, 젖소, 종모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우, 유구, 젖소 봐보세요. 한우, 유구, 젖소에 있어. 자, 일단 소잖아요, 소. 자, 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소인데 이 중에서 누구를 별도 분류한 거냐면 자, 종모를 별도 분류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소는 우리가 보상하는 죄가 폐사가 있죠. 그 다음에 긴급 도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이 있죠. 도난. 그리고 우리가 비용 손해인 가축 사체, 단조물 처리 비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는 종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폐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 도축 있죠. 근데 도난은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사체, 단조물 처리 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종모에서는 뭐가 빠지냐면 도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이 차이점. 자, 그 다음에 이 애들의 긴급도축 사유를 가보시면 거기 긴급도축 사유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 긴급도축에 부상, 난산, 산용마비, 급성 고창증, 그 다음 젖소의 요량 감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도축 사유가. 근데 이제 종모는 우리가 시수소기 때문에 난산 그런 말이 필요 없겠잖아요. 그래서 얘는 긴급도축 사유가 부상, 그 다음에 급성 고창증. 자, 이 두 가지만 있겠잖아요. 긴급도축 사유가. 시수소니까 난산, 산용마비 막 이런 게 없겠잖아요. 뭐 젖소 유량 감소 이런 것은. 자, 그 다음에 이 폐사에 보상하는 죄. 자, 얘는 자연재해를 다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연재해 등이에요. 각종 사고 다 보상해 줍니다. 자연재해 당연히 보상하고, 그 다음에 화재 보상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예요. 각종 사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 근데 이제 다만 질병을 보상하는데 자, 키워드는 뭐예요? 신규 가열로부터 1개월 내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그건 항상 주의사항. 공통입니다. 다 공통. 자, 우리가 이제 질병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축종을 다 보상을 해주잖아요. 소. 즉, 소 보상해주죠. 자, 말 보상합니다. 자, 근데 얘들은 어디에서? 자, 주계약에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 돼지도 질병 보상하죠. 그리고 꿀벌도 질병 보상합니다. 또 누구도? 사슴과 양도. 근데 얘들은 다 어디에서? 특약에서 보상을 하죠. 근데 다 공통점은 뭐예요? 신규 관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질병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 공통점이에요. 이렇게 질병을 보상하지만 이런 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사에 있어서 자, 축사 있잖아요. 축사는 다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모든 이렇게 가축에. 자, 이거 봐보시고. 그 다음에 특약에 있어서 소 도체계란 보장 특약.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고. 자, 기존에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좀 깊이는 이제 특이사항만 좀 보고 갑니다. 자, 298페이지에 있어서 6번에 단 종모는 아래와 같다 해서 가번에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 즉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도난은 없다는 거예요. 도난은. 298페이지. 다만 이제 우리 종모 같은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거는 바로 경제적 도살이 들어있다는 거죠. 플러스. 종모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도살을 시키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경제적 도살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98페이지의 제일 하단에 그 경제적 도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들어있어요. 298페이지 제일 하단에.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서 자, 우리 돼지 축사하고 가금사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축사에 즉 눈으로 인해서 보상받지 않을 거야. 그게 설해설해 부보장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설해설해 부보장에서 보험료 할인해 준다겠죠. 자, 그랬을 때 돼지는 4.9%고
가금사는 9.4%인데 이 보험 요율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 이제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들이 요율이 다 삭제됐어요, 그냥. 그래서 뭐 축사 보험료의 4.9% 할인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문구가 삭제된 겁니다. 우리 299페이지에서 그 설해설의 보호장.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보험 요율.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에서 또 중요한 것들은 그 3번. 300페이지에서 3번. 자, 우리가 누구누구가 또 동일한 거냐면, 자, 대지, 그 다음에 가금류, 그 다음에 기타 가축. 자, 이 세 개의 공통점. 자, 주계약 내용이 같죠? 이 세 개 공통점, 주계약. 자, 주계약의 공통점이 같아요. 그럼 주계약을 다시 한번 봐보시냐면, 첫 번째 뭘로 인해서 얘들이 폐사되면 보상을 해주죠. 근데 얘들은 폐사 사유가, 자, 보상하는 재해가 풍, 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을 때 보상해줄게 그랬죠. 그리고 또 뭘로 인해서? 화재로 인해서 폐사되었을 때 보상해줄게. 즉 보상하는 재해가 5개밖에 없잖아요. 주계약에. 얘들의 공통점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거기 3번 내용 결론은 뭐냐면 거기 3번 내용이 자, 이 5가지 재해로 인해서 폐사되게 되면은 보상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몇 시간 이내에 120시간 이내에 폐사하게 되면은 보상해줄게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즉 뭘로 인해서? 풍재로 인해서, 수재로 인해서, 설해로 인해서 또는 수재로 인해서 또는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몇 시간? 120시간 이내에 폐사하게 되면은 보상해줄게 그 말이에요. 주계약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로 인해서 폐사해도 보상해주고 또 두 번째 또 폐사해도 보상해줘요. 또 폐사해도 보상해주는데 그 내용이 자, 오른쪽에 301페이지에 한번 봐봐요. 301페이지에 그 옆에 공통이니까 어차피 그 301페이지에서 그 주계약에서 화재, 풍수, 설, 지진에 의해서 손해가 났다. 자, 폐사가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재 및 풍재, 수재, 설해, 지진 발생 시 방제 또는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이 목적물이라는 거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금류, 즉 대지 또는 기타 가축. 결론은 이 내용은 그 뭐냐면 방제 또는 긴급 피난 시에 폐사했다. 얘도 뭐 하겠다? 보상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즉 여기 대지, 가금류, 기타 가축이 또 폐사했다고. 근데 원래 얘들은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직접적인.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폐사했다. 그건 당연히 보상해줘. 근데 이 애들이 이런 사고 시에 풍수, 설, 지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하다가 방제 조치 하다가 또는 뭐 하다가 피난하다가 폐사했다. 그때도 뭐 하겠다? 보상해줄게 그 말이라고요. 직접적인 원인으로 풍수, 설, 지진, 화재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사한 것은 당연히 보상해줍니다. 그리고 뭐하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제 조치하다가 또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난 조치하다가 얘들이 폐사했다. 그것도 보상해줄 거야 그 말이라고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120시간 이런 것들은 시험에 여러분이 응용해서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되는 겁니다. 사고가 언제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그 네모 박스에서 자 우리 가금류 여기에 축사 있잖아요. 눈으로 인해서 보상받지 않을 거야. 그게 바로 설해설의 부호장이라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9.4% 얘도 삭제가 된 겁니다. 즉 축사 보험료의 9.4% 할인. 자 이런 건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서 그 3번은 방금 했던 내용이고 그 4번에서 자 폭염 꼭 받으시고요. 폭염. 자, 우리가 폭염 보상은 참고 자연재해라는 것은 풍수, 설, 지진, 폭염까지를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느냐 아니면 특약에서 보상하냐에 따라서 축진별로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 폭염을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축종이 누구누구라고 그랬냐면 소하고 말이에요. 그럼 소하고 말만 주계약에서 폭염을 보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축종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폭염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뭘로 인해서? 특약을 가입해서. 그럼 특약을 가입해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데 그 애들이 누구누구냐면 사슴과 양도 특약에서 보상을 하고요. 폭염을. 그리고 또 누구도요? 지금 돼지하고 가금도 특약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슴과 양은 그 특약 이름이 뭐가 되냐면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기타가축에 가보면 그 특약 이름이요.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약에 의거해서 뭐 한다? 사슴양은 폭염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돼지하고 가금류는 우리 특약 이름이 바로 뭐예요? 폭염 재보장 특약이라고요. 그래서 돼지하고 가금이 폭염을 보상 받으려면 특약을 가입을 합니다. 폭염 재보장 특약을 가입을 해요. 근데 돼지하고 가금류가 이 폭염 재보장 특약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그냥 가입시켜주지 않잖아요. 반드시 뭘 가입했을 때?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 폭염 재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 있잖아요. 즉 정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만이 이 돼지하고 가금이 폭염 재보장 특약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폭염 재보장을 받기 위한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상을 해줄 거니? 자,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했을 때, 자, 302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4번. 302페이지 교재. 자, 보상의 범위 설정. 자, 보겠습니다. 자, 폭염 소원에는 폭염특보 발령 전, 하루 전부터 보상을 해줍니다.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까지 보상해줘요. 그 안에 애들이 폐사했다 그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즉 돼지하고 가금 공통입니다. 이 내용은. 자, 보험 목적이 하나여 보상하고 폭염특보는 보험 목적의 수용 장소에 발표된 해당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그 다음에 자 거기 밑줄 거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뭘로 본다?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그거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예제를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들었었어요. 자 제가 지금 돼지를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보험 가입일이 2023년 자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나의 보험 기간이에요. 자 폭염 발령일이 언제냐면 7월 20일 날. 폭염 해제일이 7월 28일이에요. 그럼 자 돼지가 폐사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폭염을 해서 보상을 해주냐 그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폭염의 보장 기간 하루 전부터 하루 다음 날까지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때 폐사했다. 그럼 보상해줄게. 전 그 말이잖아요. 하루 전 다음 날. 자 그러면 또 다시 2023년 보험 가입을 7월 25일 날에서 2024년 7월 24일까지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자, 폭염 발령일이 2024년 7월 20일이에요. 자, 폭염 해제일이 7월 27일이에요. 이 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 하루 전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2024년 7월 19일부터. 자, 해제가 보험 조장 종료에 이미 늦게 끝나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해제일을 아까 뭘로 본다? 보험 종료일로 본다. 그럼 해제일은 결론은 7월 24일이 해제입니다. 해제 다음 날까지. 7월 25일까지. 이것이 보장 기간이라는 거.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 자, 이 내용은 똑같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돼지하고 각
공통 적용. 자, 그 다음에, 자, 301페이지에서 그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301페이지에서. 자, 자기부담금 또 특이한 일을. 자, 우리가 자기부담금 특이한 일을 보고 갑니다. 자, 301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다 공통이에요, 지금. 자, 자기부담금에 있어서 축사 공통이죠? 축사 자기부담금 산출 방법 공통. 자, 그 다음에 가금류에 있어서 폭염,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즉 폭염이나 정기적 장치로 인해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대지에 있어서 질병, 그 다음에 대지, 폭염, 그 다음에 정기적 장치. 자, 이거. 자, 공통. 자, 축사 자기부담금 산출 방식. 자, 사고 원인이 풍, 수, 설, 지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니?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니? 했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산출된 금액하고 얼마를 비교해라? 50만 원. 자, 일단 큰 거 쓰라고요. 큰 거. 즉 산출된 금액과 얼마를 비교해서 5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자, 화재 사고는 바로 그냥 뭘로? 그냥 산출된 금액이 뭐가 되더라? 자기 부담금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거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니? 정기적 장치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니? 질병으로 인해서 폐사가 되었니? 얘들은 200만 원이라고 그랬죠. 200만 원. 즉, 자, 산출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과 얼마를 비교해서 200만 원을 비교해서 큰 거. 자, 폭염, 정기적 장치, 질병. 그럼 여기에서 자, 이런 산출된 금액, 이런 산출된 금액, 이 산출된 금액, 즉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그럼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한 정의,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즉 전부보험이다, 초과보험이다 할 때는 산출된 금액이라는 것은 뭐에다가 손해액에다가 뭘 곱한 거?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거. 일부 보험은 자, 비례 보상한 거. 일부 보험이라는 것은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금액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금액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금액과 얼마를 비교해서 여기는 5척이구나. 축사구나. 보험 가액의 80%구나. 보험 축사는 가액의 80%를 비교하라고 그랬죠. 보험 가액의 80%분의 가입 금액으로 비례 보상해서 산출된 금액. 근데 이제 여기 산출된 금액은 80%라는 말이 없죠. 얘는 가축이니까. 즉 전부보험이다, 초과보험이다 할 때는 바로 뭐에다가 손해액에다가 뭘 곱한 거? 자기 부담 비율.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이다. 그럴 때는 비례 보상한 거죠. 손해액에다가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 여기에다가 뭘 곱한 거다? 자기 부담 비율. 이 금액과 200만 원 비교하는 겁니다. 또는 이 금액과 50만 원을 비교하는 거예요. 산출된 금액이라는 그 개념은. 그래서 자, 자기 부담은 좀 특이한 애들입니다. 얘들이.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 가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꿀벌은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꿀벌은 질병을 어디에서 특약에서 보상을 하는 거죠. 특약에서. 근데 그 특약에서 보상하는 질병 이름이 낭충봉화 부패병, 부제병. 일단 병충의 이름, 질병 이름. 낭충봉화 부패병, 부제병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꿀벌은 개체 있잖아요. 벌 단위로 우리가 손해를 산정하지 않는다겠죠. 꿀벌은. 하나하나 우리가 꿀벌 하나하나 손해보상할 수 없으니까 꿀벌은 우리가 뭘 단위로 손해를 청구하냐면 손해액을 산정을 하냐면 벌통 단위로 벌통이 몇 개 폐사에 있니? 그래서 벌통 단위로 우리가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잖아요. 벌통 단위로. 개체 가축별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벌통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 기본적인 조건, 요건이 있겠죠. 자, 그 요건이 306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즉 서양종 양봉은 뭐가 소비가 3매 이상 있었을 때 얘를 갖다 우리가 벌통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종은 봉군이라는 것은 벌무리, 동양종은 봉군이 있었을 때, 서양종은 소비가 3매 이상. 소비라는 것은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지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벌들이 막 붙어 있는 판이 있어요. 그 판이 3매 이상 있었을 때. 벌통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한 조건들.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의 축사는 물론 작년에 시험에 멋지게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307 축사는 아주 멋지게 시험 출제되었어요. 그래도 이제 한번 나는 더 공부를 할 거야 하신 분들. 자, 축사는 첫 번째 우리가 보상하는 손해. 풍수, 설, 지진, 화재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럼 그 애들로 인해서 축사가 무너졌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면 직접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사고 원인 딱 정해졌어요. 꼭꼭. 풍수, 설, 지진, 화재로 인해서 축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걔를 갖다 우리가 직접 손해. 자,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막 줍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어. 근데 화재 진압 과정 중에 축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상해줘야 되죠. 걔를 갖다 우리는 소방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뭐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소방손해. 불을 끄다가 축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자, 거기에다가 또 돈을 주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가축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죠. 자, 그럼 피난하다가 또는 피난지에서 우리 가축이 죽었다. 보상해줘야 돼요. 그걸 갖다가 피난손해라고 표현합니다. 피난하다가 또는 피난지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축사가 지금 현재 불났어요. 그럼 우리는 축사를 어때요? 해체하고 청소해야 되죠. 돈 줘야 되죠. 자, 그걸 갖다가 비용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 개념들 보시는데, 자, 거기에서 봐보시면, 자, 1번은 화재에 따른 손해. 자, 거기에서, 자, 1번. 그럼 여기에서 얘는 바로 1번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화재에 따른 손해. 직접 손해니까. 그 다음에 2번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바로 여기가 뭐예요? 바로 2번이 해당되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서. 그 다음에 3번.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우박, 지진, 분화. 얘는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풍재 또는 수재 여기 있죠? 풍재 또는 수재. 그래서 여기 자 3번도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설해. 자 4번 왔죠? 설해. 그 다음 5번. 화재 또는 풍수, 설, 지진에 따른 피난손해. 자 여기는 뭐예요? 피난손해에 대한 설명이죠. 거기에서 자 5번. 피난손해. 그런데 자, 피난지에 갔는데 한 달 있다가 폐사했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대 며칠간 주겠다. 5일. 5일 안에 사고 났을 때 거기까지만 보상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키워드 5일.
자, 그 다음에 가번에 이제 지진이죠. 여기 지진. 분명히 축사가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해 줄 거야. 지진 피해가 있습니다. 지진은 보상해 주는데 최소한 이 정도 넘어야지 보상해 줄 거야. 했을 때 뭐냐면 첫 번째, 기둥보호 또는 한 개까지는 보상 안 해줄 거야. 2개부터 보상해 줄 거야. 그 말이죠. 초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틀 한 개까지는 보상 안 해줄 거야. 균열이 발생했는데 2m까지는 보상 안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자, 수선을 했는데 지붕재를 수선한 겁니다. 2제곱미터까지는 안 해줄 거예요. 이 숫자를 초과했을 때 보상해 줄 거야. 그 말이에요. 지진이 발생하긴 발생했어. 흔들렸어. 하나, 2. 투. 자,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비용손해입니다. 제 비용손해.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제일 하단에. 사고 현장에서 해체 비용, 청소 비용, 차에 싣는 비용. 얘를 갖다 영어를 뭐라 표현한다? 잔조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자, 축사가 불에 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축사를 해체해야 돼. 청소해야 돼. 쓰레기 차에 실어야 돼. 이 비용을 갖다 우리는 잔조물 제거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손해액의 10% 한도. 자,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며. 이 말은 결론은 뭐다? 일부 보험인 경우에는 똑같이 뭐 해라 해도 비례보상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또 뭣도 해도 차감해라. 자기 부담금도 뭐 해라. 차감해라. 그 말이에요.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즉 우리 축사보험금 산출 방식에 똑같이 해도 돈 줘라. 그 말이에요. 축사보험금처럼.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며 잔조물 제거 비용에 사고 현장 인근에 즉 토양, 대기, 수질 제거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 자, 비용손해. 자, 이 애는 지금 누구에 대한 거예요? 가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축. 즉 우리가 이제 여기 교재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이 과목에 축사 비용손해는 이제 여기가 하나 더 있죠. 누구예요? 손해 방지 비용. 즉 축사는 비용 손해가 2개 나옵니다. 잔조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축사에 대해서는 비용 손해가. 가축은 5가지. 잔손, 잔대기. 그래서 잔조물 이제 우리가 가축은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 표현합니다. 축사는 잔조물 제거 비용이라 표현하고요. 그러면 잔조물 처리 비용에서는 키워드가 첫 번째 줄 누구예요? 폐사예요, 폐사. 폐사 시에만 잔조물 처리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소가 긴급 도축했습니다. 긴급 도축할 때는 잔조물 처리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 그런 응용 문제로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긴급 도축할 때는 잔조물 처리 비용은 지급되지 않아요. 폐사 시에만 나가는 겁니다. 폐사. 그러면 잔조물 처리 비용의 종류. 견인 비용입니다. 차에 싣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가시면 렌더링 비용입니다. 그 3가지를 우리는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건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에서 주의하실 점.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것은 보험 사고 발생 시야. 키워드가. 이미 사고가 났을 때 주는 돈이 손해방지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 축사에 불 났어. 불이 이미 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화기를 가서 불을 끄는 비용. 이런 것들이야. 손해를 경감시키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미리서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정기검진한다. 기생충 예방약 준다. 이런 것은 손해방지 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방지 제일 하단에 2번째 줄 예방접종, 정기검증, 기생충 구제. 얘들은 손해방지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관리 비용일 뿐이에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309페이지에서 대입금 보전 비용에 있어서 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 둘, 세 번째 가보시면 지급한 금액 한도 얘가 키워드예요. 대입금 보전 비용은.
예를 들어서 자 축사에 불이 났어. 근데 이 A 계약자가 3억짜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 3억짜리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2억만 지급을 했어. 근데 이 불이 제3자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럼 이 대위권은 3억짜리 화재보험이 아니라 지급한 금액 2억 한도 내에서 대위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대위권이 형성된다는 거. 자, 이게 키워드. 그 다음에 잔존물 보존 비용은 키워드가 뭐냐면 잔존물 보존 비용은 한 네 번째 줄 가보시면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를 하는 경우에 하나요 애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즉 보험회사가 나 잔존물 필요 없어 안 가져갈 거야 그러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철이다 축사에서 그거 내가 가져갈 거예요. 그냥 그럼 계약자 당신이 가져가 버리세요. 이러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험회사에서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잔존물 보존 비용이 형성된다는 것.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의 키워드는 뭐냐면 재보험 사업자 요구에 따라서 계약자가 그냥 임의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주지 않아요. 재보험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키워드.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부터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 자, 숫자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치기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이쪽은 그래서 예전에 시험 출제 내용이 그 310페이지에 가보시면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냐면 그 2번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이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있을 때 도살이라든가 이런 이탁 도살을 쓰게끔 가로치기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 조항 같은 것도 주의를 있게 4번에 가보시면 보험 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예를 들어서 가봤더니 어때요? 이제 소가 폐사됐다고 갔어. 근데 목적물이 없어. 어디 가버렸어. 목적물을 확인할 수가 없죠. 다만 단서 조항 같은 거 다만 풍수의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 등 재보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이 없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비가 엄청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축사가 침수돼 가지고 소가 같이 물살이 휘말려서 내려가 버린 거야. 근데 가봤더니 소는 없어.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이 풍수의 사고에서 목적물이 휩쓸려 내려가 버렸구나 라고 해서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경우에는 목적물이 없어도 보상해 주겠다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 있고요. 그 다음 312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숫자들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 카에 가보시면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보관 장소를 72시간. 자, 이런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시험을 사례형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례형으로 내버려요. 사례형으로. 자, 보험금 산출하라고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A 계약자는 뭐 5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왔더니 소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난은 30일 내에 발견하지 못했다. 또는 보관 장소를 72시간 비워놨더니 소가 없어져 버렸다. 도난당했다. 이런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을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계약에서 풍수설 지진은 12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당연히 보상 안 해주겠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313페이지에서 각각의 이제 이런 대지들. 그 다음에 가금, 기타 가축 이런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서 그 6번의 양에서 자 10kg 미만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얘들을 어떤 식으로 시험에 또 출제를 하는 거냐면 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타 갖추고 재해가 풍, 수, 설, 지진, 화재잖아요. 그럼 각각의 이제 사례들을 놔두고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 내용들을 이제 사례형을 막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보상하는 손해액을 산출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가 되는 거죠. 보상하는 손해액을. 그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폐사했을 경우는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양이 폐사했는데 뭘로 인해서 뭐 설해로 인해서 폐사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겠죠. 근데 거기다 이런 몸무게를 넣는다 이 말이에요. 몸무게를 뭐 양이 뭐 9kg짜리 뭐 양 100두가 폐사했는데 이 중에 뭐 15kg짜리가 있고 9kg짜리가 있더라. 9kg짜리 10두가 있더라. 손해액이 200만 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럼 9kg짜리 같은 거 우리가 보상 안 해주잖아요. 10kg 미만.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손해액을 직접 산정. 이런 숫자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특약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인쇄물 봐보시면 좀 이쪽 특약 쪽에서 엄청나게 변하진 않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갖다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불필요한 내용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자,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